이제는 중러 관계가 굉장히 위태롭다. 이제 중국이 거리 빼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 결국 푸틴이 정말 절체절명에 빠졌는가? 중국은 제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마지노선이 중국의 입장에서 뭐냐면 일타쌍피라고 하나요? 그 편 하나로 미국도 저격하고 러시아한테도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아 쇼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30만 명 군 동원령을 내린 걸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지금 전쟁 확대에 따른 우려가 뒤따르고요. 따라서 나오는 많은 그 뉴스들을 보면은 아마 이런 내용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삐걱하는 것 같다. 중국이 지금 슬금슬금 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팔을 빼는 것 같다. 그래서 두 나라가 지금 관계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푸틴이 절체절명 상황에 처했다. 아마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거리두기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유럽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럽의 중재 지지를 중국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왕이 또 외교부장이 유엔에서 했던 이런 뉴스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중국은 전쟁이란 단어도 쓰지 않았고요. 침략이란 단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묘한 입장을 취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중국이 이제는 팔을 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놓고 그 푸틴한테 우리는 세계 안정을 위해서 대국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고, 또 러시아는 중국의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이해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가면서 양국 간에 이번에 만났지만 연합 성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는 연합 성명도 없고,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가 유럽의 이런 전쟁 금지 중단에 대해서 지지 선언도 하고, 그리고 또 푸틴한테 시진핑 주석이 전쟁에 대한 우려를 지금 크게 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이제 중국이 거리 빼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 결국 푸틴이 정말 절체절명에 빠졌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 많고 실제 그렇다고 언론이 다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시각을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그 중국이 취한 스탠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애매모호했습니다. 이유는요, 첫째, 중국은 사실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미국 단독 패권주의 세상에서 사는 걸 중국은 더는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 40년은 미국 단일 체제였죠. 우리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는데요. 그 속에서 중국도 사실 2001년에 WTO에 가입하면서 전 세계는 하나의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자국의 비교율을 내세우면서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오펙은 석유 가스를 공급하고 호주하고 브라질은 원자재를 파고 그리고 미국하고 서유럽은 시장 역할을 하고 그 중간에 있는 한국, 중국 그리고 독일, 일본 이런 제조국가들은 자원과 석유를 수입해서 가성비 맞는 물건을 잘 만들어서 유럽하고 미국에 팔고 또 미국은 기축통화라서 돈을 찍어서 전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하면서 달러를 다 잘 벌어서 서로 고소성장해왔어요. 그리고 한강기서 중국이 G2로 성장했고요. 이런 속에서 중국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기술도 이제는 미국을 추격하는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지금 긴장하는 상태까지 오면서 이제는 기술 패권 전쟁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무역 전쟁 그리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는 기술 패권으로 지금 양상이 번져지고 있잖아요. 미중 간의 갈등이 이런 속에서 이번 2월 24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는 한결같이 러시아의 이런 우크라이나의 침략을 질타를 했는데요.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럴탈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요. 또 2월에 중국에서 동계올림픽 할 때 푸틴이 갔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양국 정상이 표현하는 스탠스가 뭐냐면 두 나라는 상한이 없는 경제 협력과 여러 가지 핵심 이익사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준동맹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서방 세계가 엄청 러시아를 질타하는 속에서도 중국은 사실은
계속 사실 오히려 러시아가 나토의 동진 압박에서 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이해하는 이런 스탠스를 보였고요. 또 중국은 사실 그 우크라이나하고 관계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사실 중국이 했던 많은 핵 개발이라든가 이런 핵 인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지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관계가 좋기 때문에 스탠스가 좀 애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편 들 수도 없고 러시아 편 들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고요. 또 중국이 확실히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러시아가 무너지는 거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중국이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뉴스 나오는 것이 마치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중국이 팔 빼면서 이제 못본체 하겠다 이러는 건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중국은 제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마지노선이 중국의 입장에서 뭐냐면 절대 러시아가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러시아가 완전히 지어가지고 푸틴이 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친서방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 이거는 중국이 절대 원하지 않는 그림이에요. 왜 그러냐면 워낙 팍스 아메리카 미국 패권주의인데 중국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미국이 동맹국을 내세워가지고 국제정치에서 조폭정치를 하고 있다. 자기 말 듣는 애들은 도와주고 안 듣는 애들은 다 때려부시고 이거는 조폭정치다 하면서 질타를 했기 때문에 세계는 이제는 다국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글로벌 질서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도와줄 수 있고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러시아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만약에 이번에 나가 떨어져가지고 친서방 세력이 올라와가지고 완전히 저쪽에 서버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러시아는 국경을 같이 하는 나라거든요. 중국 국경의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친미입니다. 친중은 없습니다. 인도가 있는데 인도는 좀 애매하게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다 친미 성향이에요. 근데 러시아까지 만약에 푸틴이 나가 떨어져서 만약에 친미 성향의 누가 거기 정권을 잡는다 이러면 전체가 다 미국에 포위되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절대 푸틴이 공경에 처해서 나가 떨어지는 거는 이건 마지노선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겁니다. 근데 중국이 왜 그러면 이번에 상황이 좀 미묘하게 표현을 했냐? 사실은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푸틴이 지금 핵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유럽은 지금까지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은 법안도 통과하면서 뭐 경제적으로나 이런 도움을 많이 주려고 실제 액션도 했고 했지만 유럽은 그 두 개 뭐 폴란드나 이런 국경을 잇는 그 두 개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애매하게 스탠스 말만 하고 독일이나 이런 대국은 사실 이번에 별로 실제 액션을 안 해줬습니다. 러시아 그래서 전쟁이 사실 지금까지 계속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럽도 왜냐하면 러시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독일은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50% 이상이다 보니까 말만 했지 액션을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푸틴이 이 전쟁을 빨리 끝내거나 혹은 지금 열세에 취하고 있잖아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핵을 동원하면 이거는 유럽이 다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럽 전역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러면 독일, 이태리,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어. 이러면 유럽이 완전히 전쟁에 휩싸이게 되면은 유럽 시장이 끝납니다. 그러면 중국은 제1차 수출 지역으로서 제일 중요한 지역이 유럽입니다. 중국이 수출 구조를 보면 지역으로 보면 유럽, 아세안, 국가적으로 보면 미국, 이게 가장 중요한 수출 지역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핵 동원령이 나오면 이건 세계 전쟁이 폭발하는 거와 똑같고요. 전쟁이 러시아하고 이제 러시아 영토까지 오게 되면 러시아는 중국하고 국경을 맞닥뜨리는 거기 때문에 중국도 그 전쟁 옆에 있게 되는 거고요. 중국의 제일 큰 수출 시장인 유럽이 타격을 받으면 중국 경제가 워낙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원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어떤 원인이냐면 너무 러시아 이쪽에서 확실하게 스탠스를 하게 되면 워낙 지금 전 세계가 중국이 그동안 이 7개월 전쟁 동안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다고 서방 세계에서 중국을 갖다가 계속 러시아하고 중국을 같이 취급하면서 계속 뭐라고 비난하는데 무기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면 이거는 서방의 그 어떤 전략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몰아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중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네 동맹 국가와 같이 합리적으로, 왜냐면 중국에 대해서 근거가 생긴 거야. 봐봐, 중국이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중국에 대해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중국은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의 국내 경제가 제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엄청 힘든 상황에서 외부 환경도 열악해지면 지금 10월 16일에 중국 공당 20대 전당대회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시진핑 입지가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상하이 협력기구 SCO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했잖아요. 거기서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이번에 그 푸틴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국이 보여주는 스탠스는 확실하게 러시아한테 힘을 실어주기를 푸틴은 원했어요. 원래는. 왜냐면 이번에 그 푸틴하고 시진핑이 만남을 러시아에서는 언론에서 엄청 내보냈어요. 만나기 전에. 이번에 만난다 이렇게 내보냈는데 중국에서는 계속 스탠스가 모른다. 꼭 만난다. 보장이 없다. 이렇게 계속 저기저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푸틴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상하이 협력기구 만날 때 푸틴이 원했던 거는 확실하게 시진핑한테 지지한다는 발언, 이런 표현을 원했었는데 적어도 뭐 어떤 연합 성명 정도로 확실한 게 있었으면 푸틴이 힘을 딱 받고 러시아 국내에 가서 국민들한테도 할 말 있고, 봐라, 중국이 우리를 보태준다. 이런 스탠스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건 없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중국은 지금 서방이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스탠스를 빌미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그리고 불안정한 이 세계 질서 속에서 대국은 안정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서 그 대국이 꼭 러시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대국이 안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표현 안에는 미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타쌍피라고 하나요? 그 표현 하나로 미국도 저격하고 러시아한테도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서를 이렇게 만든 거는 미국 내내다. 세계 질서를 이렇게 전쟁 속으로 끌어온 거는 내내다. 나토가 동진해서 사실은 러시아는 할 수 없어서 이 투행을 취한 그 뜻도 있었어요. 내내 질서로 요란시킨 거다, 미국이. 그 말도 있었고, 또 러시아한테는 기본은 있어야 된다. 핵까지 동원하는 거는 이거는 전 세계에는 재앙인 거죠. 그리고 중국은 그 속에서 옆에 나라라서 굉장히 이 전쟁이 또 어떤 제3차 세계대전이 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중국을 서방 세계가 제재할 수 있는 빌미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이번에 러시아 국영 기업이죠. 에너지 기업의 가스프롬이 중국에 대해서 가스 공급을 지금 일주일간 중단한다는 이런 언론에서 뉴스가 엄청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푸틴이 화가 나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중러 관계가 굉장히 위태롭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 언론에는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게 제재냐 아니냐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답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 독일에 했듯이 처음에는 점검이라 했다가 지금까지 계속 중단한 걸 보면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재인지 점검인지는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러시아하고 중국은 정말 갈라설 수 있을까? 혹은 이제 정말 삐거돼서 중국 이제 완전 못 본 채 할까? 절대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금의 국면에서 오히려 중국은 이 속에서 얻는 게 많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진행이 될수록 미국의 시선이 중국에 대한 제재나 이런 중국을 적대시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고, 워싱턴도 사실은 오히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중국에 대한 시선이 조금 낮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끌게 하면 미국도 사실은 그쪽이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중국에 유리하고요. 두 번째, 또 이 전쟁이 오래 갈수록 러시아 힘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중국은 국경을 맞대던 러시아 힘이 너무 강해진 러시아를 원하지 않습니다. 20대 당대회를 앞두고 원래는 시진핑이 해외 나가면 안 되거든요. 너무 중요한 시점에 해외를 왜 나갔겠어요?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가서 그 중동아시아 있잖아요. 과거 그 구소련에 속했던 나라들이 이게 중국의 1대1로로 시작한 나라들이거든요. 1대1로 처음에 시작한 나라고, 또 중동아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생산 과잉이라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그 물건들을 수출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수출할 수 있고, 유럽이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빌미로, 대만 빌미로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 수출이 막히는 거잖아요, 중국은. 그래서 두 번째 시장 준비 차원에서 중동아시아를 간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가 중국한테는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중동아시아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시진핑이 20대를 앞두고 나라를 출국한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특징이 뭐냐면 러시아의 힘이 가장 강한 지역이에요. 러시아 말을 굉장히 많이 잘 듣던 지역이니까 중국은 이번 이 기회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힘이 약해지는 기회에 중동아시아에서의 핵림을 중국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푸틴하고 미묘한 신경전이 있은 거예요. 원래는 이 동네가 내 동네였는데 네가 내가 어려울 때 지금 와가지고 여기서 네가 이제 왕 노릇을 하겠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 기회에 중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킨 거거든요. 거기서 푸틴이 기분이 나쁜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중국한테는 두 번째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러시아보다 약화된 러시아를 통해서 중동아시아에 유럽 나가는 여기 유러시아를 중국의 힘이 확실하게 지금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된 거죠. 두 번째 장점이고요. 세 번째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국 삼성도 그렇고 미국 애플도 그렇고 러시아의 그 전자제품 공급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방 세계 자동차, 전자제품, 한국의 삼성 스마트폰, 애플 이런 스마트폰이 러시아에서 판매를 중단했어요.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이 이거 써야 되잖아요. 누구 거 썼을 것 같아요? 중국의 스마트폰, 중국의 여기 모든 전자제품 다 중국 거 쓰고요. 자동차도 다 중국 자동차를 삽니다. 그럼 중국은 얼마나 더? 중국 기업들이 워낙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글로벌 진출이었거든요. 국제시장 진출이었는데 유럽, 미국, 한국이 던지고 나온 러시아상을 중국이 다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간의 무역 규모가 2천억 달러까지 높아졌습니다. 126% 성장했거든요.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석유, 가스 가장 싸게 사온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은 지금 세 가지가 좋잖아요. 워싱턴 시간을 끌어가고 수입력을 분산시키고 약해진 러시아 기회 속에서 유러시아에서 중국 입지를 확실히 하고, 그렇죠? 세 번째는 러시아 시장을 중국이 하고 값싼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이익이 더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러시아하고 관계를 나쁘게 안 해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 대만 정책법을 지금 미국에서 상원에서 통과시켜서 입에 하원 통해서 내년에 완전 법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는 러시아하고 중국은 완전 동맹으로 갈 겁니다. 그게 지금 내년의 관전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중국은 빌미가 생긴 거예요. 미국 내내 이렇게 했잖아. 이거는 완전 우리 내내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해가지고 우리하고 수교를 79년 1월에 맺었는데 지금 대만 정책을 통과시켜서 내내가 먼저 배신한 거야. 내내가 먼저 잘못한 거야.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해놓고 왜 대만 정책법을 통과시켜? 그러면 중국은 그때 가서 확실하게 러시아 편을 써도 돼요. 왜냐면 빌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내년이 될 건데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무너지는 러시아는 절대 안 되고요. 그렇다고 강한 러시아도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히 약화된 러시아가 중국한테는 최적이고요. 그러면서 세계에서 다극 체제에서 러시아 그리고 미국, 유럽 이런 이 세력지 간의 균형을 적절히 하겠다라는 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확장 그리고 유러시아 등 지역에서의 중국의 세계 정치 지배 구조에서 영향의 확대 그게 지금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아시아 이 나라들은 앞으로는 스탠스가 확실해요. 시장은 중국이라고 봅니다. 중동아시아는 이김에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은 돈도 있죠. 시장도 크죠. 그리고 이김에 러시아에서 영향력에서 좀 더 자유로워져서 사실은 이 중간지대 자기네 역할도 확대하면서 중동아시아가 필요한 산업 자본 기술 미국은 너무 앞에 IP 특허 쪽을 하기 때문에 중동아시아 별로 필요한 거 많지 않아요. 근데 중국의 그 산업구조, 중국의 이런 기술들이 지금 중동아시아에 제일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협력이 중국이 오히려 더 급해요. 중국과의 협력이. 그래서 중동아시아는 이 김에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또 러시아 영향에서 벗어나는 이 전략인 거죠.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하고 동맹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미국의 주장하는 걸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했을 때 미국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이나 이런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동아시아 이 지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 속에서 한국이 유난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미국한테도 중국한테도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는 게 유라시아거든요. 이 김에 유라시아를 한국 시장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저는 필요합니다. 오늘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 확대되어 가는 이 전쟁 불안 속에서 지금 관계가 나빠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방 언론 이런 나온 내용에 그게 정답인 것처럼 보지 말고요. 우리 안녕하쇼에서 제가 말하는 이런 포인트도 집중하면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추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있게 봐주세요.